스포츠 심판, 은행원, 금융 애널리스트, 텔레마케터, 도서관 사서, 영화배우, 의사, 변호사. 어떤 직업군인지 감 잡으셨나요? 앞으로 사라질 위기가 있는 직업이라고 합니다. 어떤 직업은 대체가 절대 안 될 것 같지만 대체가 될 수밖에 없는 직업군들. 이런 직업군들은 디지털의 빠른 변화에 따라 급속도로 달라지고 있는데요. 이럴 때 어떻게 아이들을 지도해야 될지, 앞으로 어떤 일을 하라고 해야 할지. 전주 학부모들이 만들어가는 라디오, 모두가 소통하는 라디오, 입담으로 하나 되는 우리, 전주 학부모 공동체 미디어 커뮤니티 천천만만 시작하겠습니다. 커뮤니티 천천만만은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 93.5MHz 유튜브 채널 통해 송출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커뮤니티 정보 공유 전공 DJ 구슬봉이 인사드립니다. 아이유 무릎입니다.
향기나는 차 한잔 수다방에서 아이유 무릎 들려드렸습니다. 전국 DJ 구슬봉이의 향기나는 차, 이 시간 수정과 향 진한 홍차를 준비해봤는데요. 홍차 향이 진하게 퍼지는 수다방 함께 출발해보실게요. 수정과의 달달함과 홍차의 그윽함이 함께 보이는 선생님 함께 하셨습니다. 소개 부탁드릴게요. 소개 문구 너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디어 교육 일을 하고 있는 경희령이라고 합니다. 경희령 선생님, 네. 이름이 좀 다른 성과 좀 많이 익숙하지 않은 성이에요. 그렇죠. 희귀한 성이죠. 그렇죠. 네. 차마 제 입으로는 희귀하다는 말은 안 했는데, 맞아요. 네. 선생님 여기까지 오시기가 굉장히 힘드셨던 것 같아요. 왜요? 오늘 이 시간 잡은 게 저 정말 힘들었거든요. 우리 선생님 너무 바쁘세요. 근데 네. 아시겠지만 우리 같은 프리랜서 강사들에게 네. 11월은 네. 노를 저어야 하는 달이죠. 그러면 노를 저은 만큼 또 주머니는 두둑한? 그럼요. 통장이 배부른 그런 시기를 보내고 좋다, 있습니다. 좋다. 선생님 네네. 따라다녀야겠는데요? 그러니까요. 근데 선생님 여기서 이렇게 라디오 스튜디오에 선생님을 뵈니까 네. 또 좀 다른 매력이 느껴지시는데요? 어머, 그러세요? 네. 감사합니다. 난 이런 멘트 얻으려고 선생님 모셨는가 봐요. 그런가 너무 봅니다. 감사해요. 네. 요즘에 날씨 굉장히 추웠다가 더웠다가 나의 감정이 기복처럼 날씨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선생님 요즘은 어땠어요? 저는 요즘 네. 그러니까 일이 너무 많고 일상 영위가 좀 안 되는 상황이에요. 이를테면 이런 거죠. 이제 하루 종일 강의를 한 2개나 3개 또는 회의를 하고 한밤중에 집에 들어가면 이렇게 빨래더미가 쌓여 있는 빨래통을 보게 되고 설거지를 못할 만큼 바쁜 지금 그런 상황이라 약간 자기 돌봄이 되게 중요한 사람이라고 제가 느끼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못하고 있는 좀 정말 너무 바쁜 시기여서 나도 그렇게 조금 바쁘게 우울해요. 살고 싶다. 우울해요. 바쁘게 살고 싶으시다고요? 네. 약간 우울해요. 우울해요? 하고 싶은 거를 하나도 못하고 그러면 있는 상황이죠. 엊그저께 첫눈은 보셨어요? 첫눈은 봤네요. 보긴 봤어? 네, 심지어 네. 맥주를 네. 마시면서 어머. 봤네요. 다른 지역에 살고 계신 미디어 교육자 예전에 하시던 선생님이 네네. 잠시 전주에 오셨다고 해서 또 유명한 전주의 브루어리에 가서 맥주를 한잔 마셨죠. 아유, 하실 건 다 하면서 바쁘네. 맥주도 마시고, 나 같은 그러니까. 사람은 맥주도 못 마시는데, 안 마시고 있는데. 그랬군요. 부러워요. 그럴 때 한 번씩 불러주세요. 너무 머나? 아니요. 선생님 어디 사시는데요? 혁신이요. 네. 멀리어도 이렇게 찾아오시는 센스 네. 한번 부려주세요. 가운데서 만나죠? 그러죠. 좋아요. 네. 그래요. 그럼 가운데서 만나는 걸로. 네네. 오늘 우리 좀 유명한 정말 바쁜 일상 속에서도 정말 귀하신 선생님을 제가 모셨는데요. 오프닝 멘트 들어보셨어요? 제가 좀 오프닝에 변호사, 의사 이런 말을 했어요. 네네. 사라질 위기의 직업군으로 이렇게 뜨더라고요. 근데 아직까지 아이들의 대입은 의사에 목매이고 변호사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직업군이 사라지다 보니까 사실은 어떻게 아이들한테 이렇게 직업을 선택할 때 대세가 변하는 이 사회생활에 시대의 변화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달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갑자기 훅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조금 곤란한 당황하셨어요? 마음이, 가슴 속에서 땀이 나고 있어요 지금. 괜찮아요. 근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일상이 미디어하고 같이 이렇게 대세하는 변화 속에서 지금 묻어가시는 선생님이시잖아요. 사실 그게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의사, 변호사 이런 직업군들이 네. 사라진다는 이야기는 사실 AI의 출현과 굉장히 관련이 깊잖아요. 맞아요. 네, 디지털 미디어의 보편화 그리고 그것에 좀 그 관련 산업들의 첨단을 달리는 지금 우리는 그런 갭 사이에서 허우적대고 있잖아요. 네, 질문을 정말
엉뚱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본대로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전문가는 전문가야. 네. 네. 내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선생님들이 좋아. 아, 그렇군요. 네, 너무 칭찬해 주시니까 제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전문 용어 지금 나왔어요. 이런 전문 용어에 네. 우리는 어떻게 변화에 대응을 해야 될지. 근데 사실 이렇게 AI가 좀 많이 지금 우리 일상 속으로 파고들고 있죠. 네네. 아까 잠시 선생님하고 라디오 녹음 들어가기 전에도 우리 챗GPT 얘기를 했었는데. 네, 맞아요. 네, 챗GPT뿐만 아니라 챗GPT가 가지고 있는 그런 기술들이 이미 이제 뭐 통신사나 뭐 네. 이 전화기 서비스 네. 그리고 일상 영역 안에서도 뭐 메타버스로 대표되는 그런 좀 현실 세계를 그대로 디지털로 옮겨놓는 어떤 공간들을 네. 구축하는 기술 그죠. 중에 또 핵심으로 들어오고 있죠. 근데 그러니까 이게 아이들 당장 이제 대입을 앞둔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 아이들이 어떤 직업군을 선택해야 되는 시기가 5년에서 10년 사이일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지금 당장 그런 변화들이 물밀듯이 밀려온다는 것을 좀 체감하기는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네, 그럴 그래서 것 같아요. 네, 이런 맞아요. 일상에 있는 학부모들도 일선에서도 사실은 아이들한테 어떻게 지도를 해야 될지, 그다음에 아이들의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은 아이들 인생은 제 인생이 아닌데 그거를 이렇게 부모가 아니면 주변에서 알려준다고 한들 아이들은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지 그것이 또 관건이긴 해요. 직업군들 이런 것들이 어떤 기술이 대체돼서 사라질 직업군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셨을 때 우리는 보통 나는 잘 모르는 영역이니까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나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네. 사실 그런 이야기들이 기정사실은 아니거든요. 그렇구나. 근데 네. 이제 사실은 저희가 학부모다 보니까 불안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네. 디지털 교과서가 나온다.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는 그냥 교과서 종이로 된 교과서 달달달 외우고 먹지 쓰고 막 이랬던 시대인데 코로나 하면서 아이들 줌으로 교육받았고 그리고 아이들은 메타버스 4차원 디지털 공간에서 서로 아이들이 막 뭐를 사고 팔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된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내가 아이한테 어떻게 말해? 게임을 하지 말라고 해야 되나? 아니 근데 왜 얘네들은 메타버스로 아이들하고 뭐 사고 팔고 경제관념을 거기에서 배운다라는 이야기도 듣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애들한테 코칭을 해줘야 되나? 나는 지금 아이한테 배워야 되는 입장인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전문적으로 정말 내가 필요한 게 뭐지? 하다 보니까 디지털 리터러시? 미디어 리터러시? 막 이런 이야기가 계속 한 2, 3년 전부터 교육을 받아라 해야 된다? 이런 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궁금해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변화되는 중인 그러니까 네. 지금 우리가 디지털 미디어가 일반화되어 있는 사회로 넘어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과도기를 우리가 함께 잘 고민하고 무엇이 정말 중요한 가치이고 그러니까 인간의 삶 또는 네네네. 세상에서 어떤 지켜져야 될 가치들 아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디지털 양극화 얘기하셨는데 네. 어떤 사람은 그런 기술들에 대한 접근도가 높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것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왔던 분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코로나가 딱 발생했을 때 그런 접근성이 높은 분들은 훨씬 빠르게 적응하고 별로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끼지 못할 만큼 또는 어떤 부분에서 더 조금 본인의 삶에서 나아지는 부분들도 캐치할 수 있을 만큼의 이런 삶의 질을 누리는데 어떤 사람은 코로나 상황에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던 분들도 있었을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양극화가 벌어지는 문제. 그러니까 저는 어떤 거에 주목하셨으면 좋겠냐면 내 아이가 이 세계에서 이렇게 바뀌는 디지털 미디어에 빠르게 적응하고 어떤 좋은 자리를 선점해서 내 아이가 잘 살아가는 그 그림을 그리기보다는 내 아이와 다른 아이가 이 세계에서 함께 어떻게 잘 공존할 수 있을지에 집중하면 좋겠다는 생각. 그러니까 그게 되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산업 영역에서 하는 것들이 사실 너무 산업
뭐라 그럴까요? 그 상업화돼 가고 있거든요. 네. 너무 빠르게 상업화돼 가고 있고 그게 그러니까 우리 일상에 쏙쏙 스며들다 보니까 이제는 미디어 없이 살 수 없는데 이제 미디어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개인정보 또는 돈을 내놓으라고 하는 맞아요. 이제 환경이 너무 많아졌어요. 얼마 전에 네.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원드라이브라는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왜 노트북 팔잖아요. 네. 거기에 탑재되어 있는 윈도우 시스템 안에 진입을 하려면 처음 노트북을 사서 거기에 회원 가입을 하거나 이제 보통 그렇게 아이디를 설정하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원드라이브가 먼저 뜨는 시스템으로 얼마 전부터 바뀌었고 이제 그렇게 진입을 했던 원드라이브라는 게 클라우드 시스템이에요. 말하자면 이제 드라이브 네. 형태로 네. 어떤 자기의 그 저작물들을 이렇게 연동해서 휴대폰이라든지 뭐 그거 말고 다른 컴퓨터로 이렇게 서로 연동할 수 있는 윈도우 시스템 네. 안에 있는 네, 그런 저장소인데 그거를 이제 대학가에 1, 2년 정도 네. 쫙 뿌렸던 거죠. 무료로. 무료로. 네, 그래서 네. 학생 아이디당 뭐 한 사람당 5테러바이트. 5테러바이트는 굉장히 큰 거거든요. 네, 엄청 큰 용량이에요. 근데 그렇게 사용을 하다가 엊그제 제가 한겨레 신문을 봤는데 거기에 나온 기획 기사에 이제 무료로 제공하던 5테러바이트의 용량을 네. 이제 뭐 50기가로 줄인다거나 줄인다고. 네. 엄청 줄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클라우드 시스템을 쓰고 있었던 학교 안에서는 학생 개개인에게 이제 더 이상 자료로 페이퍼로 줄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네. 뭐 학습 자료나 그렇죠, 아니면 그렇죠. 그 안에서 발표했던 자료들조차도 그러겠네요. 이제 네트워크 시스템을 계속 이용했던 건데 원드라이브가 정책을 바꾸면서 강제 유료화가 되는 상황?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이제 계속 우리를 강타하는 근데 시대가 그러면 되는 거죠. 디지털 교과서도 그런 시스템은 아니겠죠? 그게 또 네. 순간 이렇게 선생님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디지털 교과서를 열심히 보다가 어느 순간 이것도 라인 체계가 바뀌면 한 권이나 한 장, 한 챕터 볼 때마다 돈을 또 결제를 해야 되나? 지금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네네. 사업이라고 저는 알고 있고 네네. 그게 이제 오래전부터 개발과 연구가 진행이 돼서 네. 이제 조금 더 말하자면 예전에 이러닝 시스템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줌이라는 클라우드 미팅 시스템이 기반으로 한 기술이 화상회의 같은 것들이잖아요. 네네. 온라인으로 무언가 학습을 하고 그 학습한 것을 또 다양한 시청각 자료를 활용해서 이제 그 학습을 강화하는 형태의 방식이거든요. 근데 그 교육청에서 만드는 디지털 교과서는 약간 그런 형태의 대안적 학습 모델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원드라이브랑은 조금 맥락이 다른 것 같긴 해요. 공공 영역에서 디지털화를 지금 교육청에서 많이 추진하고 있고요. 그게 많이 큰 걸음으로 최근 1, 2년 사이에 성과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아까 원드라이브 얘기를 드렸던 건, 그러니까 산업이 그렇게 달려가더라도, 그러니까 우리에게 장사를 하려고 이제 되게 우리 호주머니를 털어가려고 시도하더라도, 그럼 학부모나 아이를 키우는 이제 양육자의 입장에서는 어떤 고민을 해야 되느냐. 이제 그것들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아이들이 더불어가는 사회 안에서 어쨌든 디지털을 거부할 수는 없지만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아이들과 충분히 이야기를 하고 발전적으로 좀 찾아가는 시스템을 좀 가져야겠네요. 네,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데 관심을 가지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지금은 너무 빠르게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는 것도 좀 버거운 상황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학부모나 아이들 이렇게 좀 그룹이서 고민을 할 수 있는 교육적으로 이것들이 어떻게 사회 안에서 활용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을 좀 그 단계에서 시작해보는 게 올라가는 게 조금 관건이네요. 그 수면 위로 올라간다는 건 사실은 정책이거든요. 근데 정책은 언제나 모든 현상이 일어난 뒤에 가장 뒤에 가장 뒤에 정리가 되는 워낙에 이제 여럿이 만들어야 한 부분이기도 하잖아요. 이미 지금 저 아이들이나 모든 사람들은 이 앞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정책은 그때서 이렇게 정립을 하다 보면 또 다른 또 정책이 필요한 부분이 발생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당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의사, 변호사 이런 직업군이
못 뽑듯이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게 사회 딱 안에 표현이 맞는 그럼요. 것 같아요. 못 뽑듯이 없어지는 네, 게 아닌. 맞아요. 그러니까 사회 안에 필요한 직업들이 남아 있어야 한다면 AI가 대체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AI와 관련된 이제 윤리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학계에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AI가 무엇을 대체할 수 있느냐에 집중하지 말고, 그러니까 AI의 효용이나 이런 것들은 최대한으로 사용하되 AI가 사람을 대체했을 때 어떤 부작용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제도적인 정비와 정책적인 안전망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결국은 그렇죠. 사람을 위한 거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정리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기술들에 대한 막연한 필요성. 두려움 또는 막연한 효용만 쫓는 그런 태도는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제가 이제 로봇이 있는 식당 안에서 배달은 하는데 이제 퀵 그 배달하는 것처럼 그런 것도 이제 로봇이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잠깐 짤막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를 봤거든요. 반면에 또 이 AI들이 나오는 그 통계 자료를 활용하는 거에 따라서 아이들이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수 있다라는 데이터도 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싹 보다 보니까 그러면 디지털에 대한 문해력?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문해력을 바꿔 말해서 좀 유식한 말로 리터러시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디지털 리터러시. 이 리터러시는 도대체 뭐를 보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인 이야기를 할 때 리터러시라는 표현을 쓰는 건가요? 리터러시는 원래 미디어를 떼고 얘기하자면 문해력이잖아요. 네. 근데 문해력이 단순히 까만 것은 글씨고 그 글씨가 어떻게 생겼고 그거를 소리내서 읽을 수 있고 그 한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을 문해력이라고 하진 않죠. 이를테면 한 사회에서 사용하는 언어들이 있고 그 사회의 정서나 이슈나 역사나 굉장히 다양한 그런 관계들이 담겨 있는 것들이 글이잖아요. 그러니까 글로 표현되는 여러 사람의 생각들이 서로 어떤 장에서 공유되고 소통되고 즉 소통의 매개로서 글이라는 게 작용했을 때 문해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를테면 읽고 쓰고 그렇죠. 말하고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하는 것보다 지금 선생님이 얘기해 준 것처럼 이 단순한 이런 표현이 아니라 이걸 풀어서 이야기하는 그런 능력이라고 얘기하니까 읽고 쓰고 말하고 듣고 이런 게 이것이 공존한다고 해야 되나? 다 연결돼 있는 거죠. 분절돼 있는, 있지 않고. 그런 거네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글을 읽고 글의 맥락을 이해하고 어떤 단어가 어떤 것들의 범주를 함유하고 있는지까지 분석할 수 있는 어렵네요. 능력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런 능력 나 없어요. 결론은 나 없어요. 아니에요. 있으세요. 이거를 이제 치환해서 얘기해 볼게요. 제가 좀 비유를 들자면 딱 한 장의 사진, 정말 정보가 없는 보도 사진을 제가 보여드려요. 사진 리터러시 할 때. 되게 오래된 한복을 입고 있는 분인데 누가 봐도 한복이에요. 그리고 버스에 탑승하고 계신데 이렇게 손수건, 흰색 손수건을 두고 눈을 막 이렇게 찍고 계세요. 눈물이 나는 것을. 그리고 머리는 약간 뽀글뽀글 파마머리시고 그리고 창밖을 이렇게 안타까운 얼굴로 보고 있죠. 80년대 사진인 것 같은 느낌의 빛바랜 사진을 보시면 어떤 게 생각나세요? 제가 그 사진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라디오라. 그러니까요. 그러면 지금 80년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도 사진 생각해 보세요. 80년대 보도 사진. 80년대 이제 데모도 있었고 되게 다양한 일이 있었죠. 사회 현상에 비추었을 때 80년대 같은 경우에는 상경해가지고 자식을 보고 다시 고향으로 내려가는 그 엄마의 그 애달픈 이 헤어지는 광경? 맞아요. 그렇게 판단이 될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80년대 사진이라고 하면. 맞아요.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선생님의 지금 연배와 경험을 가지고 그것을 해석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정말 그 이미지 하나를 딱 보여드리면 누구나 아는 사진이에요. 워낙에 유명한 우리 그 남과 북의 만남 이상가족. 이상가족. 이상가족이. 그거를
사람을 네네네. 그거 네, 그 사진. 그러니까 이거는 저기 멀리 아프리카 또는 이탈리아에 계신 분들에게 이 사진을 보여주면 그렇게 감흥하진 않아요. 그러겠네요. 네. 그러니까 질문을 똑같이 던졌을 때 이게 무슨 사진이냐고 물었을 때 이렇게 많은 이야기가 풍성하지 나오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게 결국은 이제 사회 문화 역사적인 측면 안에서 어떤 사회에서 미디어가 작동하고 소통되는 방식에 대해서 아는 거. 네. 개별적으로는 그게 컨텐츠일 수도 있고, 네. 어떤 컨텐츠가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는가. 예를 들면 영화가 가지고 있는 모양이 다르고 신문 기사가 가지고 있는 모양이 다르잖아요. 각각의 매체의 특성도 좀 이해할 수 있고 그 매체가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지는지 그 컨텐츠에 담겨있는 주제는 누가 선정하는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구조를 그런 사회문화 역사적인 맥락에서 이해하는 것이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합니다. 이렇게 딱 전달을 해주니까 이제는 알겠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또 문제는 뭐냐면 미디어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이제 금방은 네, 촌스럽게 선생님은 지금 사진을 얘기를 했잖아요. 네. 사진하고 미디어하고 뭔가 제가 이제 단순하게 생각할 때는 음악, 영상 이것만 미디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모든 청취자들이 다 미디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범주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어떤가요? 어떤 거를 미디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나요? 선생님 질문 지금 되게 정확하신 게 네. 그 리터러시까지는 이해하시거든요. 네. 미디어를 붙이는 순간 혼란의 도가니 다. 네, 맞아요. 근데 연배가 높으실수록 네. 게다가 거기 앞에 이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네, 이것까지 붙이면 정말 나는 모르겠다 이런 얼굴이시거든요. 생겨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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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디어가 사실 범위가 되게 넓어요. 네네. 그러니까 미디어 교육을 하는 그러니까 미디어 중심으로 어떤 학습이나 활동을 이어가는 저 같은 직업군의 사람에게 미디어는 사실 소통을 할 수 있는 도구 전반을 얘기하거든요. 소통을 할 수 있는 도구. 네. 전화도 그럼 미디어예요? 그렇죠. 전화, 그 전에는 전신, 그죠, 우편. 전보 이런 것들이 있었죠. 네. 그것도 다 네. 미디어라고 할 수 있는 그리고 글자도 거고. 있고, 글자. 네, 그림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죠. 그러니까 이걸 포괄적으로 해석하는 건 저는 이제 그 미디어 교육을 하는 사람이니까, 네네. 그런 거고요. 사실 정확히 우리가 매체라고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네. 그러니까 미디어와 매체가 좀 헷갈리시죠? 네, 이걸 헷갈려요. 되게 혼용해서 많이 사용을 하긴 해요. 그것이 이것이고 이것이 그것인 건가? 그것이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리면 미디어가 네. 기술적인 산업과 네. 뗄래야 뗄 수 없는 역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선생님 어린 시절에 컬러 TV가 언제 나왔는지 기억하세요? 초등학교 때 있었어요. 네. 그때 컬러 TV가 모든 집에 있지 않았죠. 아마 그랬었던 것 같아요. 네. 좀 사셨나 봐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 우리 이제 다리 있는 TV 문 이렇게 열었다 네, 닫았다 맞아요. 하는 그 TV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컬러 TV가 등장했던 시기랑 네. 이렇게 그 당시에 어떤 주변의 문화들 새로운 미디어가 하나 등장했을 때 무엇이 달라졌는지 나의 소통과 커뮤니케이션 이 반경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좀 이해가 쉬우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미디어 기술이 등장하면 거기에 맞게 새로운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요. 예를 들면 스마트폰이 등장했을 때 사람들이 일을 하거나 다른 사람이랑 소통을 할 때 훨씬 더 빠르게 전달이 응대할 되고, 수 있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근데 그것이 노동의 측면에선 좋은가? 이런 고민을 해볼 수는 있겠죠. 그럴 수 있겠네요. 네네. 그러니까 네네. 이런 굉장히 다양한 생활의 범주 안에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과 사람, 개인과 개인과 공동체 또는 공동체들 사이 또는 개인과 사회 넓게는 그 안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을 미디어 산업이 또는 개발되는 미디어 기술이 되게 많은 변화를 주었던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러네요. 네네. 옛날에는 삐삐도 있었고 그것도 어찌 보면 미디어로 할 수 있고 매체라는 건 연결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요, 매체가 이제 말하자면 산업 영역에서 네. 어떤 전달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매체는 네네. 전달자 역할을 할 수 있는 네. 그 자체 대상 이를테면 텔레비전 네 이런 것들을 매체라고 하잖아요. 네. 네. 그러네요. 네, 라디오,
네. 네, 이런 라디오, 것들. 그다음에 매체. 뭐, 네, 잡지, 신문.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레거시 미디어라고 얘기하는. 또 새로운 용어가 나와요. 레거시 미디어는 그냥 네. 옛날 올드 미디어란 말이 좀 부정적인 성향을 레트로? 갖고 있기 때문에 레거시. 레거시 미디어라고 합니다. 네. 그냥 오래된 것, 오래된 거, 옛날 것이라는 네네네. 뜻이에요. 네. 오래된 거. 그러면 이런 레거시 리터러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텔레비전, 네, 뉴스, 맞아요. 예전에 기사, 알고 있었던 대중문화. 대중문화가 꼽혔던 게 그러한 레거시 미디어들이 대중문화. 네, 전문가들이나 엘리트 그룹에 의해서 만들어진 어떤 컨텐츠가 이제 사회적으로 소식 전달의 용도라거나 정보를 널리 알리는 용도로 활용되기 시작하면서 네네. 그런 대중문화가 생겨났죠. 그럼 이제 가면 갈수록 굉장히 어려운 용어들이 막 나와요. 네. 강사님, 네. 교육 강사님이라고 하셨죠? 네. 어려워요. 네, 큰일 났네요. 이렇게 짧은 순간에 이렇게 전달을 해주시는데도 쏙 빠져들게 하는 마력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한테는. 그래서 네, 정리를 좀 하자면 그 네. 미디어는 네. 그냥 저는 좀 쉽게 이렇게 말씀드려요.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도구들을 좀 좁게 말하면 포괄하는 거고요. 디지털 미디어는 우리가 0과 1의 세계에 살고 있다고 저는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컴퓨터 데이터화로 정보를 전달할 수 있게 된 시점부터 디지털로 모든 정보들이 전환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것에 맞게 우리 지금 환경도 디지털 환경으로 변화하고 있죠. 예를 들면 컴퓨터, 그다음에 내 손 안의 컴퓨터인 스마트폰, 네, 그리고 인터넷 환경이 기본으로 되어 있는 이런 사회에 이런 모습들이 디지털 환경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디지털 환경의 뿌리 안에 저 멀리 최첨단으로 가자면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AI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전달부터 시작해서 디지털 진화하는 과정, 0과 1 컴퓨터로 시작하는, 나는 0과 1 하는 순간 286부터 얘기해야 되나? 이 순간 했지만 결국은 돌고 전달을 해서 AI 밑바닥까지 우리가 볼 수 있는 AI 이야기까지 다 지금 해주셨어요. 맞게 제가 정리를 정확히 했나요?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디어를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해주신 우리 선생님 오늘 잘 모신 것 같아요. 그죠? 감사합니다. 저는 감사한데 선생님은 바쁘신데 이렇게 짧게 전달해 주심에 좀 아직도 못다한 이야기가 있으실 것 같아요. 없나요? 뭔가 궁금한 걸 물어봐 주시면 여기 질문을 저한테 장장 5장을 주셨는데요. 제일 궁금한 거. 궁금한 아이들은 거. 사실은 우리가 미디어나 리터러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얘가 제대로 이걸 보고 있는지, 유튜브를 많이 보이는데 얘가 계속 봐도 돼? 제대로 읽는 거 맞아? 이게 사실은 관건이기도 해요. 그래서 미디어를 제대로 읽는 거를 어떻게 부모님들 입장에서 좀 잘 지도를 할 수 있는지. 혹시 자녀분이 몇 살 정도 되실까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이요. 네, 우리 아이는 고등학교 1학년인데 주로 이제 중학교 학부모님들이나 초등학교 고학년 학부모님들은 그게 제일 고민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 정도 제가 인터뷰를 했을 때 너 이거 얼마나 봐? 라고 했더니 8시간 본대요. 야, 근데 8시간 볼 시간이 있어? 라고 했더니 보안 폴더 엄마가 세팅해주는 그거를 비번을 바꿔가지고 보안 폴더까지 열어가지고 보는 센스가 있더라고요. 근데 엄마 아빠는 모르는 거야. 그거를. 그래서 그렇게 해서 8시간 보는구나. 근데 엄마는 너 몇 시간 보는 줄 알아? 3시간 본대요. 3시간을 보는데 안 돼요. 그래서 근데 너 보는 거 다 기억해? 라고 했는데 지가 필요한 정보만 읽으니까 저 기억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부모 입장에서는 얘가 제대로 정확한 정보를 읽는 게 사실은 궁금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럴 때는 아이들한테 어떤 식으로 지도를 하는 게 좀 좋을지.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인데, 네. 그러니까 제가 학교나 아니면 아이들을 뭐 다른 문화공간이나 이런 곳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제법 솔직하게 얘기를 해요. 근데 부모님하고 이런 얘기를 해? 라고 물어보면 절대 안 한다고. 네, 맞아요. 하더라고요. 그럴 그러니까 것 같아요. 사실 그 나이 때가 또래 문화가 훨씬 중요해지는 시기고, 맞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그 유튜브를 많이 보거나 SNS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그 현재의 미디어 환경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일단 첫 번째로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은 그게 사회생활. 이거든요. 아, 사회생활이라고. 네, 맞아요. 아이들이 그 학교만 출퇴근한다고 사회생활이 아니라 출퇴근이 맞죠. 아이들도 맞아요. 공부라는 노동을 맞아요. 하고 있는 맞아요. 거예요. 노동이니까. 네. 그래서 그 아이들의 그런 디지털 미디어 환경, 그러니까 네. 자기들의 문화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본인들도 어쩔 수 없이 적응해야 되는 자기 성향과 반대되는 어떤 부분이 있더라도 어쩔 수 없이 적응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를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네네. 그 전제로 출발하면 사실 내 아이가 이제 무엇을 보는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떻게 이 미디어를 생각하고 쓰고 있는가 하는 관점일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유튜브를 8시간 보든 3시간 보든 유튜브 어떤 채널을 보는지는 물론 중요합니다. 성인 채널 절대 보면 안 되고. 네. 그러니까 굉장히 좋지 않은 컨텐츠가 많거든요. 유튜브 안에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정제되어 있지 않다는 걸 어른들이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내 아이는 그런 데 접근하지 않았으면 한 강렬한 마음이 네. 더 이제 공감이 되기는 합니다. 한 번, 두 번 보다 보면 내가 보고 싶지 않아도 알고리즘으로 계속 뜨잖아요. 맞아요. 아이는 보고 싶지 않아도 나중에는 엄마 내가 안 봤는데 계속 떠 이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연히 잘못 눌렀거나 옆에 나와 있는 광고를 눌렀는데 그거랑 관련된 네. 이제 정보들이 거기 들어가 버리는 상황. 그럴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알고리즘이라는 말씀 잘 해주셨는데 네. 제 유튜브 화면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아니, 저는 교육을 하니까 네네. 유튜브로 되게 교육적인 자료들을 많이 보여드려요. 네. 근데 그때 광고가 뜨거나 정말 도저히 볼 수 없는, 누구와도 볼 수 없는 어떤 이런 영상들이 알고리즘을 타고 계속. 뜨거나 네. 저의 의지와 상관없이 뜨는 맞아요. 일들이 생겨서 이제 뭐 유료 결제를 해서 보기도 하지만 다 차단을 해놨어요. 그래서 저의 유튜브 페이지에 가면 아무것도 뜨지 않습니다. 아, 아무것도 뜨지 않게 해도 네, 돼요? 아무것도 뜨지 유료로 않게 하면 돼요? 아니요. 아무것도 뜨지 않게 하는 방법은 이제 네. 좀 부적절한 광고들을 배제하는 건 결제밖에 없고요. 네. 네. 광고 말고 알고리즘을 타지 않는 방법은 알고리즘을 차단하시면 됩니다. 아, 그 알고리즘을 차단하는 방법이 또 따로 있나요? 네네. 유튜브 안에 개인 네. 설정, 개인 네. 보호 정책 부분을 보시면. 아, 개인 보호 정책. 네, 거기에 들어가시면 네. 설정하실 수 있는 란이 있고요. 아. 내가 무얼 보는지, 그다음에 내가 검색한 단어들이 남지 않도록 하는 네, 그런 설정들을 네, 잘 찾아서 아이들이 아마 부모님들보다 훨씬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이미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엄마들이, 아빠들이 이 교육을 좀 받아서 맞아요. 아이들과 좀 대화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안 돼. 그러니까 게임을 하면 나쁜 거야라고 생각하는 부모님들이 계시거든요. 어른들이. 네네네. 근데 그게 아니라 저희 때는 그게 만화였잖아요. 그죠. 나 만화 보면 너 노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좀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이제 자유로워지셔야 되고 그 아이들의 환경을 정말로 이해를 하고 대화를 나누시려면 이제 부모님들이 네. 조금 내 아이가 보는 유튜브를 좀 더 건강하게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죠. 그러면 이제 금방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건강하게 아이들을 지도하거나 볼 수 있게 해주는 유용한 사이트가 또 있을까요? 지금 말씀하시는 분야에 따라 좀 다를 것 같긴 한데, 네네. 그러니까 학부모들, 양육자들 입장에서 네네. 접근할 수 있는 곳들이 사실은 많지 않아요. 지금 딱히 떠오르진 않는데, 저는 이제 보통 미디어 교육을 하려고 하시는 네네. 교사분들 대상으로 네. 안내를 해드리곤 하죠. 그러면 보통 네, 먼저 말씀해 주세요. 어떠한 미디어 교육이나 그러니까 내가 모르지만 좀 엄마가 아이들한테 뭔가 지도할 수 있는 그런 교육적인 사이트이겠네요. 네, 몇 군데가 지금 떠오르는데 네. 폼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폼이요? 네, 폼이
포미라는 사이트 아실 네네. 거예요. 언론진흥재단에서 운영하는 네. 네, 사이트 안에 이제 교육 자료들이 많이 들어 있어요. 네. 학년별로 구분되어 있는 자료들이 많이 있고요. 네. 그리고 뭐 미디어 하면 되게 어렵잖아요. 저희도 네. 한 20분 대화를 한 것 같아요. 네네. 미디어 리터러시는 더 어렵잖아요. 더 어려워요. 근데 아이들은 하면 하고 이해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네,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이기 때문에 네, 맞아요. 그 유튜브 안에서도 좋은 컨텐츠를 정제해서 보는 법을 부모님들이 배우셔서 예를 들면 교육청이나 네. 아니면 뭐 성평등 관련된 기관들에서 만든 네. 굉장히 좋은 교육 자료들이 코로나 때 정말 많이 생겼어요. 네, 그래서 그런 자료들 학년별로 뭐 초등 3, 4, 5, 6 이렇게 나눠져서 수준별로도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미디어 환경을 특히 이제 성인 지적 관점이나 문화 네. 다양성 관점에서 이제 해석할 수 있는 네. 굉장히 좋은 쉬운 교육 자료들이 많거든요. 네. 그거가 이제 유튜브에서 기관명을 예. 검색을 하셔서 유튜브에 기관명을 네. 검색해도 그런 게 많이 뜨니까 그쵸. 교육 네네네. 영상들이 많이 뜨고요. 이거 검색하는 순간 네. 교육 영상만 계속 뜨는 거예요. 이제 알고리즘으로.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너무 아이 거 핸드폰 가지고 와요. 그것만 계속 열어놓으면 좋은. 그러니까 알고리즘에서 내가 이기는 거지. 그러겠는데요. 네, 검색을 끊임없이 하는 거죠. 끊임없이 해주는 거죠. 좋은데요. 네. 이렇게. 편법으로. 네. 아이는 그러든가 말든가 엄마 하든가 말든가 네. 다른 사이트로 또 볼 수 있고. 각 지역 교육청 사이트도 괜찮아요. 요즘은, 네. 요즘은 영상들을 정말 많이 올려주세요. 학교에서 활용하실 수 있는 영상, 그리고 뭐 이렇게 학교 밖에 있는 교육 현장에서도 학부모님들이 보실 수 있는 영상들이 많아서 네. 그런 데를 접근을 하시면 참 좋겠다라는 감사합니다. 생각이 듭니다. 아유, 그냥 정의부터 시작을 해서 또 좋은 교육적인 사이트까지 알려주셨어요. 한 가지 더. 네. 그러면 미디어에 관련된 추천할 도서. 사실은 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이 쉽게 이렇게 할 만한 아이들과 같이 읽어볼 수 있는 도서가 있을까요? 전에 네. 그 선생님께서 한번 저에게 그 자료 목록을 요청하셔서 네네네. 제가 보내드린 바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일단 잘 봐놓고 딴소리. 지금 어문 소리 하지 마시고요, 선생님. 책 잘 봐놓고 제목인가요? 딴소리라는 책 제목이? 네, 책 제목이 네. 있어요. 네. 네, 요거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목부터가 재미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잘 봐놓고 딴소리. 네, 그리고 그 김하미 선생님, 네. 김하미 박사님의 그 온라인 속의 우리 아이들, 온라인의 네. 우리 아이들이라는 빨갛고 작은 책이 있습니다. 그게 약간 그 5, 6학년부터 중고등학생까지 이렇게 네. 인터뷰를 했던 책인데 네. 정말 아이들이 자기들 입장이 어떠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면 네. 내 아이에게 그걸 들을 수 없다면 이 책을 통해서 접해보시면 참 좀 좋겠다. 공감을 할 수 있는. 네, 아이들의 네. 정서, 아이들의 미디어 문화가 어떤지에 대해서 현황을 보실 수 있어요. 아, 좋네요. 네, 요거를 그러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요거는 약간 그 외국 도서긴 한데 비상, 가짜뉴스와의 전쟁, 요런 만화가 있어요. 네. 가짜뉴스와의 전쟁. 네. 요 만화가 굉장히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 많아요. 그러니까 미디어 리터러시, 특히 디지털 환경에서의 미디어 리터러시 안에서 꼭 필요한 요소들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만화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쉽게 접근하기가 이제 접근할 수 쉽겠죠. 있겠네요. 네, 부모님들도 그래서. 좀 이해하기 네, 쉬우신 네, 네. 부분들이 있어서 네. 네, 요거를 이렇게 세 요즘에- 가지 정도를 추천드립니다. 맞아요. 팩트 체크가 좀 중요한데 선생님이 이렇게 잘 봐놓고 딴소리, 그다음에 온라인 속 우리 아이, 그다음에 가짜뉴스와의 전쟁,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이렇게 추천을 해주셨어요. 학부모님들 듣고 그다음에 일반인들도 이거에 많이 도움이 되긴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정보를 많이 알려주셨는데요. 이렇게 많이 알려주셨는데 더 많이 알려주실 게 있을 것 같은데 시간상 오늘은 이 질문, 기본적인 질문은 여기에서 하고 자이언트의 눈 듣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내일 아침 하얀 눈이 쌓여 있었음 해요. 그럼 따뜻한 차를 한 잔 내려드릴게요. 계속 내 옆에만 있어주면 돼요. 약속해요. 눈이 올까요? 우리 자는 동안에 눈이 올까요? 그대 감은 눈 위에 눈이 올까요? 아침 커튼을 열면 눈이 올까요? 서두르지 마요. 못다한 얘기가 있어요. 잠이 들고 나면 오늘은 어제가 돼버려요. 계속 내 곁에만 있어주면 돼요. 약속했죠. 눈이 올까요? 우리 자는 동안에 눈이 올까요? 그대 감은 눈 위에 눈이 올까요? 아침 커튼을 열면 눈이 올까요? 잘 봐요. 밖이 유난히 하얗네요. 창밖에 눈이 와요. 어제 우리 말한 대로 차를 한 잔 내려드릴게요. 자이언티의 눈 듣고 왔습니다. 전공 DJ의 거술붕이 이번에는 비엔나 크림커피와 함께 향기나는 차 한잔 수다방 이어갈 건데요. 부드러우면서 당 충전을 충분히 해주는 비엔나 크림커피 어떠신가요? 우리 경희랑 선생님 어떠세요? 비엔나 커피 좋아하세요? 좋아요. 너무 좋아하죠. 크림 부드럽게 얹어진 비엔나 커피.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과 이어서 우리 선생님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어머 부끄러워요. 뭐 부끄러워. 뭐 여태까지 잘 말씀해 주셨으면서 그냥 신나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방금 비엔나 커피 좋아하신다고 하셨어요. 비엔나 네. 커피 말고 또 다른 차 종류도 많이 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은. 그러시죠? 네, 맞습니다. 어떤 차를 주로 좋아하세요? 주로 홍차를 마시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인스타 보더라도 이렇게 커피는 가끔 올라오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선생님 거 인스타 보긴 했어요. 저도 탈탈 털어봤지요. 근데 우리 선생님 많은 일들 중에 미디어
강사라고 하셨어요. 네. 처음부터 미디어 강사 하실 생각이셨나요? 강사라기보다는 네. 미디어 교육자. 미디어 그러니까, 교육자. 네, 제가 교육자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맞아요. 있어요. 왜 네. 그러냐면 그냥 강사라고 하면 네. 명백히 그냥 강의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교육자라고 했을 땐 조금 포괄할 수 있는 범주가 넓어지는 게 네. 제가 사실 여기 전라북도의 완주에 네. 정착해서 살고 있는데요. 완주로 오게 된 게 이제 기획일, 미디어 교육과 관련된 네. 기획일을 하는 네. 그 업무를 제안받아서 오게 된 거였거든요. 기획이라고 하면 굉장히 포괄적이잖아요. 맞아요. 네. 어떠한 기획을 하신 거였을까요? 이제 제 전문 분야가 미디어 교육이긴 해서 네. 이제 교육과 관련된 전반적인 거 포함하고 네. 그리고 이제 그 미디어 센터의 역할이라는 게 네. 그 지역마다 지역 안에서 네. 공공기관으로서 그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미디어와 관련된 지식을 전달하거나 정보를 주거나 아니면 주민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미디어 센터가 가지고 있는 공간이라든지 시설 그리고 전문 인력들을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곳이거든요. 아. 그래서 완주에 미디어 센터가 생길 때 네. 미디어 센터에 처음 이제 그 말하자면 개관 멤버 오. 센터 문을 여는 네, 그 역할을 했어서 완주. 그래서, 네. 네. 그래서 당시 이제 미디어 센터에서 하는 대부분의 사업들의 기획을 네.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 거기에 지금 기초를 확실히 다져 놓으신 거네요? 네, 그렇죠. 그렇게 원래- 말씀하시니까 부끄럽네요. 네. 부끄러워요. 그러면 선생님은 지금 제가 보니까 전국구로 다니시더라고요. 네. 어떻게 다니세요? 그냥 이렇게 운전하고 다니시는 운전할 때도 있고요. 네. 강릉 같은 데는 운전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거예요? 그래서 네. 네, 버스를 타고 가기도 하고 음. 아니면 서울에 본가가 있어서 저희 엄마 집에 갔다가 찍고 다른 행선지로 이동하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해요. 제가 궁금했어요. 네네. 원래가 전라도 네. 토박이인 건지. 아닙니다. 네. 그럼 원래는 네. 그 완주 미디어 센터 개관 멤버로 여기 오기 전까지는 저는 네. 전라도에 전혀 연고가 없는 사람이었고요. 네. 사실 그 전주라는 도시를 좀 제가 사랑하긴 해서 네. 전주 영화제를 할 때마다 네. 되게 말랑거리는 마음으로 여기 와가지고 네. 막 한옥 여기 가가지고 비빔밥 사 먹고 네. 네 한옥마을 돌아보고 네. 네 그리고 예전에 그 한옥마을 안에 한 상씩 차려주는 그런 밥집이 있을 그죠. 때부터 전주를 되게 좋아하는 여행지로 많이 다니긴 했었어요. 그러시구나. 네. 근데 원래는 그래서 전주 네. 분이 아니시라는 아니죠. 거죠? 네, 아닙니다. 완주 분도 아니었던 거죠? 아닙니다. 근데 전라도를 너무나 사랑하는 네, 전라도가 네. 뭐라 그럴까요? 좀 몽글몽글한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표현하면 되게 막연한데,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강원도에 가면 되게 네. 광활한 느낌이 들거든요. 네. 자연이. 네, 네. 근데 전라도의 자연은 되게 포근한 느낌이 있어요. 예를 들면 산새만 네. 보더라도 굉장히 이제 능선이 좀 낮으면서 이렇게 포근하게 이 도시들이 안겨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표현도 이쁘게 잘 네. 하시네. 그래서 제가 전주에 왔을 때 전주가 제일 매력적이었던 게 네. 여기 건물들이 다 낮은 편이잖아요. 네, 높은 이제 건 많이 네, 없어요. 나중에 알게 된 것은 이제 전주가 개발해서 도태되는 어떤 긴 뼈아픈 정책적인 어떤 그런 네. 정치와 관련된 역사가 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지만 그렇죠. 근데 그 낮은 건물들 그리고 오래된 골목길들이 되게 저한테는 정서적인 위안이 되는 그런 도시였어요. 그러시구나. 그러면 선생님 이렇게 제가 모시기 전에 좀 보니까 선생님 닉네임이 있어요. 부캐가. 네, 있어요. 뭐예요? 부캐를 달. 근데 달을 왜 좋아해요. 달? 그냥 네. 문? 달을 네, 문 달이고요. 네, 아주 어릴 때 네.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네, 네. 지금은 안 계시지만 네. 저희 어머니가 첫째거든요. 저희 네. 아버지도 첫째시고 그래서 양가에서 처음 난 손녀가 저였던 거예요. 네, 네.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엔 저의 그 어릴 적 모습이 그렇게 썩 예쁘지 않은데 그렇게 좀 약간 뭐라 그럴까 펑퍼짐한
얼굴을 가지고 있는 제 얼굴을 보면서 달덩이 하셨대요, 외할아버지께서. 네. 되게 예뻤나 엄청 보다. 예뻐하셨어요. 네, 그래서 저 없이는 집에 들여보내지도 않았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달이라는 말에 되게 호감이 있었는데 네. 이제 막 여성학 공부하고 대학 때 열심히 사회학 공부하고 하면서 네. 달과 관련된 신화나 네. 뭐 그리스 신화 안에서도 약간 달과 관련된 네네네. 그런 일화들이 있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좀 더 좋아졌죠. 네, 그래서 달이라는 닉네임을 선호합니다. 달쌤으로. 맞아요, 달쌤입니다. 네. 그래서 나는 왜 달이지? 라고 궁금했거든요. 근데 그거였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외할아버지 덕에 이 닉네임을 지금 또 가지고 활용을 하시는데요. 원래 전공이 방금 얘기한 것처럼 여성학 얘기를 하셨어요. 네. 원래 전공은 뭐였어요? 원래 전공은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신문방송학과라고 네. 하죠. 신문방송학을 전공했고 네. 부전공이 사회학이었습니다. 아마 제가 그 공부를 더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면 네. 대학원을 사회학이나 여성학으로 선택했을 것 같아요. 그랬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기획을 하시면 여러 분야가 있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은 지금 미디어 교육자잖아요. 네네. 이 교육자 외에 만약에 기획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분야로 하시는 게 좋아요? 뭐 감독도 있고 막 이렇잖아요. 연출. 미디어의 다양한 영역 중에서. 네. 글쎄요. 저는 교육이 좋은데 교육을 빼라고 하시니까. 교육이 아닌 네. 다른 걸 한다고 했을 때. 미디어 영역 안에서 네. 콘텐츠 만들지 않을까요? 콘텐츠. 네. 네. 사실 선생님이 이제 라디오를 하신다고 해서 되게 반가웠던 게 네. 저도 지금 완주에서 라디오를 하고 있어요. 네, 제가 여러 가지 매체들 중에서 이제 영상도 있고 제가 하는 미디어가 되게 다양해요. 예전에 그죠. 신문도 만들고 잡지도 만들고 뭐 사진 찍는 것도 좋아하고 뭐 라디오 콘텐츠, 영상 콘텐츠, 유튜브도 지금 하고 있고요. 근데 네. 그 다양한 매체들 중에서 가장 좀 저랑 코드가 맞다고 생각하는 게 라디오거든요. 네. 아니 그 인스타에서 선생님이 라디오 온고 네네. 이렇게 완성됐다는 글을 봤어요. 네. 그래서 언제 방송 올리시는지 그것도 사실은 궁금했어요. 네, 저는 지금 개인 라디오는 아니고요. 네네. 그 완주의 문화도시 지원센터라고 네. 아시죠? 문화 관련된 네네. 기관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기관에서 그 주민들의 100명의 주민들의 사연을 모아가지고 그 사연을 좀 이렇게 가공하거나 네. 라디오 컨텐츠로 만들어서 오. 매달 25일에 팟빵에 업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팟빵 통해 가지고 네. 들을 수 있는 거네요. 네, 매달 2개씩 올라와요. 같은 두 날. 개씩 네. 같은 날. 그거 그러면 우리 선생님이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네, 제가 진행합니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백설기라고 검색을 백설기? 하시면 됩니다. 맞아요. 백설기. 네. 봤습니다. 100명의 썰이란 뜻이래요. 그래서 백설기 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여러 활동을 하시는데 다양한 연령층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느 때가 제일 뿌듯하세요? 어떤 사람들을 만날 때 제일 좋냐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그렇죠. 좋죠. 사실 잘 맞는 건 네. 어르신들이랑 중년 여성들이 좀 잘 맞아요. 그러니까 제 또래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중년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네. 네. 어르신들이 봤을 때는 네. 되게 예뻐할 맞아요. 것 같아요. 네, 제가 할머니 손에 크기도 했고 네. 워낙에 어릴 때 20대 때 강의 활동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할머니 네. 수업에서 출발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할머니들을 만나고 그분들 이야기를 듣고 이제 그거를 이제 미디어로 이렇게 스스로 기록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 되게 보람이 있다고 느꼈어요. 네, 그래서 시작이 아마 그렇다 보니 네. 어찌 보면 전공을 잘 살려서 이렇게 다양한 분야로 이렇게 그 역할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나 이 길을 내 길을 아닌 것 같아요. 이럴 때 있으셨을까요? 있죠.
어느 때요? 늘 자기가 하는 일이 자기를 굶어 죽이려고 할 때가 있죠. 그럴 때가 네. 언제였냐면 완주에 네. 내려오기 직전에 딱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런 네. 이 길은 아닌 것 같아라고 했을 때 완주로 내려서 이 길이 내 길이요라고 했던 거예요? 그렇다기보다는 네. 이제 아까 제가 뭐 기획자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네네네. 드렸는데 이제 기획자라는 건 사실 어느 기관에 소속돼서 그 기관의 직원으로 어떤 역할을 네. 한다는 거거든요. 네. 이제 말하자면 취업을 하는 거죠. 네. 네. 그리고 그게 아닌 상태에서 교육 활동을 좀 자유롭게 하는 게 프리랜서 강사로서의 위치인 것 같아요. 그거 말고도 뭐 연구도 하고 뭐 연 단위의 프로젝트를 그냥 임시로 계약해서 하기도 하고 하는데 되게 다양한 활동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하는데 그때가 이제 프리랜서 활동을 한 10년 했었을 때였던 것 같아요. 네. 완주 내려오기 직전에. 네. 근데 일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런 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매해 같은 일이 돌아오진 않지만 이제 그래도 기대했던 어떤 프로젝트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다 어그러졌을 엎어졌던 때. 네. 운때가 잘 안 맞았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때가. 네. 그래서 그때 한 3개월 정도 취업 생각을 하면서 문화기관도 알아보고 그때 뭐 제가 그때 부천에 있었는데 경기도 부천에 거기에 뭐 그 여성 관련된 재단이 생긴다고 해서 거기도 막 시험을 치고 그랬던 시기였던 거죠. 네. 그때 어찌 보면 제일 날렸을 때이면서 제일 힘들었던 시기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맞아요. 그럴 때 이제 완주 와서 다시 기획하면서 기조를 다졌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아직도 미디어 센터가 없는 지역들이 있잖아요. 네, 전라도만 맞아요. 해도 3개 빼고는 없어요. 네. 네, 그래서 미디어에 대한 좀 미디어를 알리는 역할, 네. 지역 사람들하고 만나서 이렇게 네. 미디어를 알리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고 미디어 교육 활동을 지금도 계속 전라북도 안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지만 어쨌든 저는 미디어 교육자로서의 제 역할이 미디어가 계속 막 혼자 달려가고 있잖아요. 네. 지금 아까 우리 디지털 관련된 네. 이야기 하면서도 얘기를 많이 했지만 그렇게 달려가는 미디어들을 접근조차 할 수 없는 그룹들이 있어요. 사실 미디어 교육은 거기에서 출발했고요. 약간의 네. 운동과 그죠. 관련된 네. 예를 들면 사회운동 격에 뭐 소외된 사람들에게 그분들의 목소리를 찾아준다거나 하는 맞아요. 네, 운동 차원의 무언가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줄어들고 이제 뭐 기술 교육이라든지 콘텐츠를 제작해서 홍보하는 영역들이 조금 커진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아요. 근데 항상 미디어 교육 활동을 하면서 제가 미디어 교육에 의미를 두고 있는 건 초심으로 돌아가는 거. 네, 예전에 제가 했었던 좀 의미를 살리는 어떤 활동들. 굳이 우선순위를 따지자면 좀 주민들한테 뭔가 새로운 미디어 기술을 전달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역할이긴 한데 그것보다는 이제 그렇게 좀 미디어의 문화 안에서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뭔가 말을 걸고 재미있는 활동이라는 걸 좀 알려드리는 네,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조금 더 진정한 미디어 보람된 것 같아요. 교육자로서의 그런 뿌듯함을 지금 느끼고 싶으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만큼은 나는 최고가 되고 되리다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활동을 하신다라고 보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미디어 교육자로서의 여러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나는 또 다른 부캐로 산다면 어떠한 부캐로 살 수 있을까요? 완전히 미디어를 떠나서요? 네. 만약에 그런다면. 그렇다면. 그런 경이령은 있을 수 없어? 아니요, 정말 많이 고민을 하고 있긴 한데, 네. 뭔가 지금보다는 조금 안정된 수입을 찾을 수 있는, 아날로그한 일을 하고 싶어요. 아날로그적인. 왜냐하면 네. 너무 스펙트럼이 넓어지다 보니까 디지털 미디어 환경 안에서의 그 미디어 교육자가 감당해야 될 스펙트럼이 넓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디어 교육자는 어쨌든 시민들과 달려가는 미디어 산업 사이에서 그것을 전달해주거나 완충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문화적으로. 네네. 네. 근데 그거를 따라가려니까 정말 가랑이가 찢어집니다.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먼저 네, 선두주자에 있어야 되잖아요. 연구도 해야 되지. 네.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하면 공공 영역에서 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또 깊이 있게 해야 되는 네,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약간 이렇게 좀 이것저것 저는 제가 하루에도 하는 일이 손으로 꼽아보면 일의 종류가 5가지가 넘을 때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아니라 좀 어디 가서 1차적인, 네. 1차원적인 일. 네, 네, 그런 거. 음식 맛있게 해서 대접하는 그런 일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그것도 잘하실 네. 것 같아요. 음식 만드는 거 좋아합니다. 음식 만드는 거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사람 퍼주는 것도 좋아하시나요? 네, 맞아요. 난 그게 매력이야. 사람 퍼주는 거 되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매력적인 우리 경일행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 다양한 일들을 지금 하고 계시고, 지금도 열심히 달려주시고 계시고, 또 미디어 교육자로서의 완충 역할을 충실히 지금 해주시는 우리 선생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어 봤는데요. 미디어 리터러시란 나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그걸 마지막으로 질문을 던져볼게요. 진짜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미디어 리터러시가 나에게 어떤 의미냐. 네. 한마디로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 네. 네, 미디어 리터러시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 AI 시대에 네, 제일 중요한. 굉장히 중요한데 진짜 어려운 분야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얘기할게요. 저를 열심히 살게 만드는 이 분야에서 계속 열심히 살게 만드는 원동력이 아닐까. 맞아요.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또 우리 선생님의 이 달큰한 멘트들을 들을 수 있었고, 그다음에 어휘력이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말랑말랑하다라는 그런 어휘를 아까 보내주셨어요. 그런 어휘는 많은 사람들이 대중적으로 쓰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시 미디어에 연관된 정말 교육자로서의 전주를 보는 이미지, 전라도가 토박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여기 전주에서 전국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은 교육을 해주시는 우리 부 캐릭터 달쌤 경일영 선생님 모시고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쉽지 않고 결코 어려운 이야기라고 할 수는 있는데 또 그렇게 어렵게 풀어주시지는 않은 것 같아요. 미디어 리터러시 이야기를 열심히 해보았습니다. 봉이와 함께 수정과 그윽한 향기, 홍차를 좋아하는 경일영 선생님, 미디어 교육자인 경일영 선생님과 홍차를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비엔나 크림커피와 같이 달달함을 겸비한 경일영 선생님의 또 진솔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 어떠셨어요? 오늘 되게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저는 제가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인 줄 몰랐어요. 아니, 내 오디오보다 선생님 오디오가 많이 물린 거 아시죠? 그러니까요. 죄송해요. 나는 이런 게스트들 많이 나왔지만 내 오디오보다 많이 나온 그러니까. 게스트들 손꼽아요. 그래서 강사를 하나 봐요. 맞아요. 입으로 먹고 사는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미디어 교육자님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도 바쁜 시간 진짜 쪼개어서 이렇게 해주신 우리 선생님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통통 기분 좋은 우리 달쌤과 헤어질 시간입니다. 달쌤의 추천곡 무엇을 추천하셨는지 선생님 한번 소개해 주실래요? 네, 프롬이라는 가수가 있어요. 네. 제가 이 가수의 앨범을 한동안 열심히 들었었는데, 네네. 어느 날 플레이리스트라고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 곡을 조합해가지고 자기 앨범처럼 만드는 게 있거든요, 아이폰에. 네네네. 네, 그 기능을 통해서 받았는데, 너무 반갑더라고요. 칠아웃이라는 앨범이었어요. 네, 어울리는지 모르겠지만, 네, 오늘 칠아웃한 밤을 보내시면서, 네, 프롬의 슬픈 그대가 좋아. 너무 감사합니다. 추천도 해주시고요. 어지러운 방 안에서 계절이 가슴을 알아챘죠. 낯선 바람
어떤 그대여도 난 괜찮았던 거. 오늘 방송에서는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미디어 교육 강사 경일영 선생님과 함께 했습니다. 우리는 미디어 홍수 속 정보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능력을 함께 배웁니다. 이러한 미디어 리터러시는 우리의 일상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앞으로 변화하는 세대들이 외면할 수 없는 능력임을 충분한 것 같습니다. 전주 학부모들이 만들어가는 라디오, 모두가 소통하는 라디오, 입담으로 하나 되는 우리, 전주 학부모 공동체 미디어 커뮤니티 천천만만이었습니다. 다음 시간 더욱 흥미로운 주제와 내용으로 향기나는 맛있는 차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